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해서 지금 총 오픈 동영상을 16강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16강 중에 9강째입니다. 9강째. 만약에 이 9강째를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 이 강의들이 다 모아서 올려 있으니까 1강부터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9강은 총 3부로 구성된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 중에서 2부 가격 분석, 5장의 추세 분석, 6장의 패턴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추세, 패턴, 어찌 보면 가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용어 또는 가장 중요한 분석이에요. 어찌 보면 봉차트와 이평선과 거래량과 이런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추세. 그래서 이번 9강은 모든 각 강의가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꽤 중요한 이론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5장 추세 분석. 여러분들 추세란 말은 뭘까요? 추세.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이렇게 오면서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과 강의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설명이 미흡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책에는 훨씬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과 함께 공부하시고 또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나 이런 데 또 질문하는 칸이 있으니까 질문하시거나 또는 더 많은 심화학습 과정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를 한번 생각을 한다면 영어로는 트렌드예요. 트렌드. 움직이는 힘, 움직이는 경향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트렌드를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을 본다면 사실은 이 주식 쪽 산업, 주식 분석 쪽보다는 패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써요. 자, 올가을 패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내년 2019년 봄 시즌에는 어떤 트렌드의 패션이 유행을 할까요? 이런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패션에서 쓰는 트렌드 또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트렌드를 잡아야 돼.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이 쓰죠. 마케팅 성공 1요소 변화하는 젊은이들이 트렌드를 맞춰야 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힘, 움직이는 힘을 트렌드라고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트렌드 분석, 추세 분석은 좀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추세라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자, 그렇다면 주식이 움직이는 방향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죄송합니다. 강연회 할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웃음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제가 위아래 한번 하면 이 앞에 분이 웃으시면 뒤에까지 전파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이 동영상을 집에서 보고 계시니까 제가 위아래 한번 하면 저 인간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강의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주식의 움직이는 위, 아래, 옆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 위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상승 추세. 아래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하락 추세. 옆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럴까요? 비추세. 비추세. 추세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위 아니면 아래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추세가 없는 걸 비추세.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상승 추세는 오늘 어제보다 더 올랐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또 오르겠지.
1년 후는 오늘보다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상승 추세예요.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교 100등을 했어. 그 다음 시험에 전교 90등을 했어. 그 다음 시험에 전교 80등을 했어. 그 다음 시험에 전교 70등을 했어. 여기서 문제. 이 학생은 그 다음 달에는 몇 등을 할까요? 10명 중에 9명은 60등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에요. 100등, 90등, 80등, 70등, 60등, 50등 하겠지. 그게 바로 추세예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 주가가 1년 전보다 올랐고 6개월 전보다 올랐고 또 오늘보다 내일 오를 것 같고 내일보다 6개월 있다 오를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정확히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하락 추세는 아래로의 힘. 어제보다 오늘 더 떨어졌고 오늘보다 내일 더 떨어질 거고 하락 추세. 아래로의 힘. 그러면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을 사면 돼요. 왜? 내일 더 올라갈 것이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내일 더 떨어질 것이니까. 비추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세라는 얘기는 일직선으로 쭉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럼 비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흐름을 딱 잡아서 내려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면 돼요. 그게 추세 분석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변곡은 뭘까요? 변곡은 곡선이 변하는 바로 그 지점,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바로 그 지점, 변곡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해요. 얘가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변곡점을 찍고 내려갈 때까지 상승하겠죠. 그게 언젠가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주식 투자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하락 추세의 끝, 상승으로의 전환 변곡점에서 주식을 사서 가만히 눈 감고 기다리고 있다가 상승 추세의 끝, 하락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에서 팔면 돼요. 변곡점을 알면 누구나 변곡점까지 갖고 있던지 또는 변곡점에서 사던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변곡점을 모르는 아주 미미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는 확실히 알고 있느냐라는 이제 관점에 도달해야지. 그러면 추세는 언제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제 오르고 오늘도 내일도 오르고 있어. 추세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상승 추세면 갖고 있으면 돼요. 언제 변곡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오겠죠,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추세는 읽어내는 것이고 차트를 보면서 추세는 이 정도면 상승 추세야. 이 정도면 하락 추세야. 100명이 보면 100명 중에 90명은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상승 추세야. 100명 중에 90명은 지금 하락 추세야. 똑같은 말을 해요. 반대로 변곡은 100명한테 야 변곡점 어디야 물어보면 다 달라. 변곡점 다 달라. 그래서 추세는 읽어내는 것이고 변곡은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방향성과 변동성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선물옵션 파생상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성,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거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방향성만 중요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방향성 말고도 변동성도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중요한 건 방향이다, 중요한 건 속도다 뭐 이런 거 자기계발할 때 말이 나와요. 특히 그냥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들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꼭 빨리 가지 않으면 어떠리. 그게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논리인데요. 주식시장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식시장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변동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과 변동성을 같이 봐줘야 되고요.
아까 위에서 추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본문에서는 하고요. 책의 본문에서는. 그리고 추세에 따른 매매 기법,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하고 갖고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변곡점까지.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갖고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안 갖고 있어요? 상승으로 변하는 변곡점까지. 비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할 테니까 나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돼요.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6장 넘어갑니다. 자, 6장은 패턴 분석인데요. 우리가 패턴 하면 뭐가 생각나죠? 패턴 단어 패턴 잘 생각했어요. 패턴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우리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모르면 이거 내 패턴인데. 이게 내 패턴. 자, 내 패턴인데 이거 뭐야 이게? 팔자잖아, 팔자. 저는 팔자 좋아하니까 패턴. 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암호를 설정할 때 뭐 요즘에 뭐 홍채 인식도 있고 지문 인식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암호 설정법이 패턴으로 암호를 설정하죠. 패턴이 뭐예요? 일정한 모양, 반복되는 모양을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반복되는 모양, 일정한 모양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패턴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그럼 패턴 분석의 의의는 뭘까요? 바로 과거 반복했던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 그것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역발산, 뭐 기차역 역발산 하면 역발산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무조건 상기슭이 나와요. 상기슭. 그럼 상기슭 하면 상기슭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면 습곤발이 나와요. 습곤. 나는 습곤발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습곤발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쿵쿵따리 쿵따 쿵쿵따리 쿵따 기차역 역발산 상기슭 습곤발 발바닥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패턴이에요. 습이 나오면 습관발로 공격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할 때 어떤 모양이 나오면 막 빠지고 있다가 어떤 모양이 나오면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갖추겠구나. 상승 반전. 어떤 모양이 나오면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갖추겠구나. 그게 상승 반전형 패턴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모양이 나오면 막 올라가고 있다가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그게 바로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패턴을 공부하는데 형이 세 개가 있어요. 형. 큰형, 둘째형, 셋째형. 큰형은 반전형이에요. 우리 강남 오빠, 뭐 미남형, 뭐 무슨 형, 호걸형, 호남형, 미남형 뭐 있잖아요. 부드러운 형. 상승 첫 번째는 반전형이에요. 두 번째도 반전형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지속형이에요. 그럼 지속형에도 원래는 형이 두 명이 있었겠죠. 어떤 형? 상승 추세 지속형, 하락 추세 지속형이 있어요. 근데 의미는 없어요. 상승 추세 지속이나 하락 추세 지속이나 거꾸로 보면 돼. 근데 사실은 상승 반전형이나 하락 반전형도 거꾸로 보면 돼.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반전형이 지속형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반전형이 지속형보다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패턴 분석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갈까요? 추세와 변곡이 있는데 추세는 읽는 것이고 변곡은 찾는 것이에요. 자, 추세 지속형을 막 우리가 패턴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상승 추세는 이평선의 위치 정도만 보면 상승 추세야. 정배열 상승 추세. 이평선의 위치 적당히 보면 역배열 하락 추세야 라고 추세를 쉽게 읽을 수가 있다고요. 100명 중에 90명은 똑같은 방법으로 추세를 읽으니까. 그런데
변곡점, 반전 그 지점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이 패턴들을 공부함으로써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하락 도중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으로 턴을 할 확률이 높구나.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하락 중에 상승 중에 하락으로 반전할 패턴이 높구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매수 관점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상승 반전이 중요하죠. 매도 관점이라면 하락 반전이 더 중요하고. 여기까지 보시고 앞 강의에서 그랬듯이 제가 쓴 책의 본문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5장, 6장에 좀 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본문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 5장 추세 분석, 6장 패턴 분석입니다. 먼저 추세 분석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고 있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자, 이건 뭐죠?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갔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중에 90명한테 이게 뭐니 물어보면 상승 추세야. 100명 중에 90명한테 이게 뭐니 물어보면 하락 추세야. 100명 중에 90명한테 이게 뭔지 물어보면 비추세야.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 옆으로 가면 비추세.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매수해야지 제일 수익이 많이 날까요? 상승 추세의 종목. 왜? 언제 사든 수익이 날 테니까. 언제까지? 꼭지를 칠 때까지. 하락으로 반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을 아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두 개가 바로 추세와 변곡. 추세는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기울기 각도, 얼마나 각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도, 그리고 지지 또는 저항의 횟수, 얼마나 지지를 열심히 받았는지에 따라서 강력한 신뢰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긴 기간의 움직임이 추세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요. 각도는 어때요? 각도가 클수록 이평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급격하게 올라갈수록 추세의 힘이 크다는 걸 얘기해요. 또 지지는 뭐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고 하락 추세는 저항이에요. 저항은 그만 올라 못 올라 하락이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저항이 나오는 거고 상승 추세는 계속 올라야 되니까 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지지 횟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여기까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그림으로 하면 추세의 각도가 강할수록 신뢰성이 높고 지지를 많이 받았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추세는 한눈에 읽혀야 돼요. 그래서 추세는 한눈에 읽혀야 되는데 추세의 방향과 기울기를 한눈에 보고 올라가네, 내려가네, 옆으로 가네를 한눈에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추세의 지금 특징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추세는 단기 추세냐, 중기 추세냐, 장기 추세냐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장기 상승 추세, 단기 하락 추세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추세의 기간,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여기 가장 재밌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추세는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데 변곡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읽을 수 없습니다. 변곡을 정확히 읽는 건 불가능해요. 변곡의 예측 확률을 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예측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읽을 수 없다. 추세는 진행 중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 진행 중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변곡은 지나야 알 수 있다. 추세의 마지막 점인 변곡점만 알 수 있다면 하락 추세의 마지막 끝지점인 변곡점에서 매수하여 상승 추세의 마지막 끝지점인 변곡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곡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쓴 게 뭐예요? 추세의 끝 지점 변곡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변곡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확률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분석가들은 매우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변곡점은 어디다? 추세의 끝. 이 지점, 이 스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상승할 때 상승이야라고 어느 지점에서 말을 해도 맞출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지점을 맞출 확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지점 한 점을 맞추기는 힘들죠. 근데 이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떤 걸 통해서, 패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위냐, 아래냐, 옆이냐, 위, 아래. 졸립죠? 지금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곰돌이 춤도 춰주고. 자, 위아래 방향성이 있는 반면에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변동성은 뭐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많이 오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조금 움직이는 위로의 방향성보다 많이 오르는 위로의 방향성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상승 추세에서 상승의 각도가 높은 게 더 강한 상승 추세인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하락의 각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저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2,000 종목 중에 200개, 500개 살 건 아니잖아요. 2,000 종목 중에 뭐 두세 개, 10개 이렇게 살 건데 그러면 상승 추세 종목 중에 누가 더 강한 상승 추세인지를 골라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의 종목 중에서 각도가 더 큰 종목을 찾고 확실히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자, 상승 추세는 위로 올라가는 거, 하락 추세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럼 상승 추세에서는 중요한 건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 지지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 좀 더 쉽게 하면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들. 하락 추세선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그게 바로 저항선. 그래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는 게 하락 추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죠? 누가 봐도 상승 추세에서는 바로 지지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자, 누가 봐도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 그 개념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추세에 따른 매매 기법. 추세에 따른 매매 기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면 돼요. 사서 갖고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변곡점까지. 자, 그래서 상승 추세 종목을 매수할 땐 두 가지가 있다. 막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막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니까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이네 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하는 거. 자, 그 다음 다른 방법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 중에 있다가 지지선이야. 여기 지지선 또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방법. 그게 바로 상승 추세의 매매 방법이에요. 상승 추세의 매매 방법. 박스권을 뚫었을 때 상승 추세의 초기에서 매수하는 방법 또는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방법. 다음으로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할 거니? 하락 추세는 그림이 없죠. 왜? 매수 안 해야 되니까. 매수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언제 하면 되니? 일단 전저점 부근에서 하방 경직을 확보할 때쯤 사야 돼. 근데 다시 전저점 깨면 또 손절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락 추세는 전저점 깨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바닥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닥 밑에 바로
여기 1층 바닥이었는데 또 지하실이 있어. 지하실 바닥 밑에 뭐 있어요? 땅굴이 있어요. 땅굴. 땅굴 바닥 밑에 뭐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그 신과 함께 지옥 나오잖아요. 신과 함께 뭐 무슨 지옥 나오는데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떨어지는 지옥 같은 장세가 펼쳐질 때가 있으니까 손절매는 필수다. 뭐 하락 추세일 때는. 거기까지 하면 되고, 비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비추세일 때는 옆으로 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다만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생기죠. 저점이라고 샀는데 박스권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변이 왜 없겠어요? 그 이변이 나오면 또 큰일 나는 거죠. 방금 전에 5장까지 했고요. 이제 9강에 5장, 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6장 패턴 분석 보겠습니다. 패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설명할 때 반복되는 것들, 주가 변동이 정형화된 내용들, 그것들을 패턴이라고 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주가 패턴이 반복될 것인가. 근데 반복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다. 비슷하게. 전고점을 뚫을 때는 강한 양봉이 나오고 전저점을 깰 때는 강한 음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반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을 때는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땐 공포스러운 사람들의 나옴이 여과 없이 다 차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패턴 속에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고 심리에 의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이 기대심리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패턴 분석은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이 바로 대량거래의 장대 음봉이에요. 대량거래의 장대 음봉은 확률적으로 단기 꼭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거기까지 하고, 또 패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내고 싶니? 추세의 지속을 별로 알아내고 싶지 않아요. 패턴 분석 안 해도 이평선만 봐도 추세는 웬만큼 읽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싶은 건 바로 반전, 변곡점의 여부예요. 그래서 반전형 패턴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반전형 중에 상승 반전형은 뭘까요? 상승으로 올라간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상승으로 올라간대. 이게 뭐예요?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바닥을 찍은 건 삼중 바닥이라고 해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삼중 바닥. 삼중 바닥형 패턴이 나오면 요 직전 고점을 뚫으면 야, 이제 이거 바닥 끝났구나 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쌍바닥. 쌍바닥은 뭐다? 바닥이 두 개예요. 바닥이 두 개. 근데 오른쪽의 바닥이 왼쪽보다 위에서 형성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더 떨어져 있으면 새로운 바닥이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대바닥. 여기도 대바닥을 아셔야 돼요. 대바닥의 양쪽에 바닥이 있으면 삼중바닥. 대바닥의 이쪽에만 바닥이 있으면 쌍바닥. 쌍바닥을 찍으면 매수하시면 돼요. 삼중바닥, 쌍바닥. 원형바닥은 뭐예요? 원형바닥. 원형으로 붕 하고 이렇게 붕 하고 원형을 그리는 거예요. 원형은 뭐다? 하방 경직이 확보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하방 경직이 확보된 바닥. V자형 바닥은 뭐예요? V자형 바닥. V자형 바닥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V자형 바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락 반전형은 뭐예요? 하락 반전형은 상승 반전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돼요. 뒤집어 놓으면. 하락 반전형은 상승 반전형을 뒤집어 놓으면 돼. 삼중 천정. 이건 뭘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삼중 바닥을 뒤집어 놓은 거죠. 영어로는 뭐예요?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는 뭐예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에서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왼쪽 어깨. 재미없어요? 방송 꺼 그러면. 노래하고 춤도 추는데 재미가 없다고? 자, 다시 한번.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로 구성된 게 바로 삼중 천장이에요. 삼중 천장.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게 삼중천장. 그러면 제가 물구나무를 홀딱 하고 섰다. 그게 바로 역헤드 앤 숄더. 그게 바로 삼중 바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어디서 매도를 할까요? 삼중천장을 어디서 매도를 할까요? 왼쪽 어깨에서 매도를 할까요? 머리에서 매도를 할까요?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를 할까요? 정설은 오른쪽 어깨 매도예요. 왜? 왼쪽 어깨는 아직 천장을 찍었는지도 몰라요. 천장은 이게 천장인지도 몰라요. 오른쪽 어깨에 와서만이 저때가 왼쪽 어깨였고 저쪽이 머리였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지나는구나.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하는 게 정설이에요. 쌍봉은 두 번째 봉이 첫 번째 봉보다 낮아야 돼요. 이거의 반대는 이거의 물구나무 속이 뭐예요? 쌍바닥. 천정형, 원형천장형 반대는 원형바닥형. 역V자형 반대는 V자형. 그래서 사실 패턴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뭐 상승 반전형만 알면 돼. 상승 반전형만 알면 거꾸로 하면 하락 반전형. 그리고 추세 지속형은 웬만하면 추세 지속형 패턴을 공부할 필요도 없이 웬만한 추세는 그냥 적당히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네.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본다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추세가 지속된다. 이게 바로 삼각형 패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깃발, 페넌트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깃발형 패턴. 이렇게 그렸을 때 쐐기를 박는 것처럼 딱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쐐기형 패턴. 이런 패턴들 사실은 엄밀히 이게 깃발형이야, 이게 삼각형이야 라고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평선의 위치로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하락 반전, 상승 반전을 통해서 변곡점을 유추하고 이게 좀 기술적 분석의 기초이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5장 추세 분석, 6장 패턴 분석까지 9강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는 저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이자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저술한 저자이고요. 이정윤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그 책을 기반으로 총 16강으로 진행되는 무료 동영상 강의입니다. 16강 중에 지금 이 강의는 9강이고요. 다음 10강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